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독감,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십시오.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독감하고 코로나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안전, 항상 우리 안전에 좀 만전을 좀 가하도록 합시다. 네, 좀 안 좋은 사건이 터졌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해. 안전, 아프지 말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 살펴봤어요. 흥선대원군 복습 한번 해봅시다. 네. 복습하잖아. 볼게. 고정. 자, 고정. 자, 고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863년에 여러분들 왕위에 오른다고 그랬어요. 1863년부터 나중에 일제에서 이제 강제 퇴위될 때까지 1907년까지 집권했던 사람이 바로 고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복습하는 날. 자, 근데 이 고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 몇 살이었다? 12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이야. 그래서 왕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대신 정치를 하는데 우리 이 시기를 섭정기라고 얘기를 해요. 섭정기. 누가 정권을 잡았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다.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간 집권을 하게 돼요.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처음에 국내와 국외로 나누라 그랬어. 자, 그래서 국내는 대내 정책, 국외는 대외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지. 무슨 정책? 왕권 강화, 민생 안정. 자, 대외는 그렇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거를 각각 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었지. 자, 왕권 강화를 한 이유는 흥선대원군 전까지 무슨 정치였기 때문에, 그렇지, 정치적으로 세도 정치 기관이라 그랬잖아.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라고 하는 소수 가문이 그 당시 얘네들이 이제 세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왕권이 약화돼 있었어.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세도 정치하에는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관직을 돈 주고 샀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뇌물로 바쳤던 것이 아깝지. 그래서 그걸 뜯어내기 위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거둔다. 우리 그것은 무슨 문란? 그치. 삼정의 문란으로 민생의 삶이 굉장히 나빠져. 그래서 민생 안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근데 왜 한다 그랬어? 서양의 세력이, 그렇지, 동쪽을 점거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청나라를 쳐들어와서 아편전대 일으킨다 그랬고, 집중 좀 해라. 집중 좀.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이제 포함외교라 그래가지고 또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개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서양의 세력이 동쪽을 점거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야. 자, 왕권 강화는 이제 살살 한번 말해보자. 자, 흥선대원군의 권력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를 축출한다? 안동김씨 축출한다 그랬어. 그 당시 세도 가문인 안동김씨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변사를 어떻게 한다? 해제하고, 정치는 누구에게? 의정부에게. 군사는 누구에게? 상군부에게. 왜? 자, 비변사는 정치와 군사를 둘 다 담당을 했어. 근데 한 기관이 이렇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견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정치와 군사를 나눠 놓은 거야. 의정부와 상군부로. 그리고 이 사람은 왕실의 위엄을 이렇게 다시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다시 만들어? 경복궁.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던 경복궁을 다시 만드는데 문제는 뭐가 많이 필요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찍어내지. 그것이 바로 무슨 전? 당백전. 그리고 부자들한테 기부금을 걷는다. 원납정.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이제 다시 만들고 또 법전을 편찬한다 그랬지. 대전, 회통, 그리고 육전, 조례, 이거를 만든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전정은 양전사업. 그치. 토지소사 사업, 양전사업을 통해서 숨은 땅을 찾아낸다 그랬고, 자, 군정은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걷는 호포제를 실시한다. 좋았어. 자, 마지막으로 환국에 물러는 공무원들이 너무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에 맡기는 사창제를 실시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폐지했다? 서원. 그렇지. 서원을 폐지하고 서원을 그 47개만 남기고 다 없애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 너무나 중요하다. 자, 따라해보자. 평, 제, 병, 남, 신, 저. 이거 딱 세 번만 따라해보자. 평, 제병, 남신척. 평, 제병, 남신척. 평, 제병, 남신척. 자, 이걸 왜 내가 외우라고 하냐면 이 순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앞에 병인박해와 신미양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자, 앞에 있는 병은 병인 박해. 두 번째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 그 다음에 남경군요 도굴사건. 오페르트 도굴사건이라고 돼. 신미 양요. 마지막 적합이. 이거 반드시 알아두라 그랬어. 자, 여기서 프랑스와 관련된 두 사건을 골라봐라. 병인박해와 병인양요야.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병인양요가 일어나 프랑스와 관련이 있어. 자, 병인박해는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한 사건인데 여기에 따른 보복 조치가 병인양요야. 자, 병인양요는 딱 이거 한성근, 문수산성, 양원수, 정족산성 기억해두라 그랬었지? 그래서 한성근과 양원수가 이제 활약을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분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함락이 돼, 강화도가. 근데 강원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너무나 저항을 하니까 아니 국내 들어가면 얼마나 또 저항을 하겠어. 그래서 아유 문토까지 못 들어가겠다. 근데 이게 먼 길까지 왔으니까 기념품 챙겨가야 되겠지. 뭘 챙겨간다? 그치? 외교장과 도서. 그치? 외교장과 도서를 기념품을 챙겨간다 그랬어. 자, 미국과 관련된 두 사건을 골라봐라. 그렇지.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 자,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대동강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미국 삼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들어와서 문 열어라. 우리랑 교류하자. 그런데 그 당시 박 교수가 이제 우리 못한다 저항을 하니까 공격을 한 사건이야.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우리 군대와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힘을 합쳐서 이제 불태버려.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온 것이 신미양요인데, 자, 기억해둬라. 미미, 광어. 따라합니다. 미미, 광어. 미미, 광어. 신미양요, 미국, 광성보, 어제현이야. 광성보와 어제현이 나오면 신미양요다. 자,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프랑스와 미국의 침입을 모두 막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생겼으므로 전국에 무슨 비석을 세운다? 적합비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니? 네.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들 반드시 기억해도 양전사업, 호포제 실시, 사창제 실시,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이거 순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경복궁. 그래서 원납전과 강백전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네, 숫자는 다 나온 미국이죠? 네,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 당시 어제현 장군의 숫자기를 이제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흥선대원군의 섭정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고종의 친정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부분도 좀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종이, 그리고 없는 친구들은 잠깐만, 법정하면 누구예요? 아이고, 응원해요. 네, 응원합니다. 네. 연우의 사진을 담고 싶은. 자, 이제 고종의 친정기 한번 살펴보자. 자, 봐봐. 아까 이 섭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빠가 대신해주는 시기를 섭정기라고 그랬어. 근데 아까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즉위했다고 그랬지? 자,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나면은 고종의 나이는 몇 살일까? 그렇지, 22이야. 22이면 성인이지. 그잖아. 그래서 고종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물론 이 흥선대원이 알아서 물러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뭐 아까 삼정이 뭐 민생 안정한다 그래가지고 경복궁 뭐 재건하고 서원 철폐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당시 양반들이 탄핵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물러나. 자, 그래서 이때부터 고종이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 시기를 친정이라고 얘기를 해. 고종이 친히 직접 정치를 한 시기야. 그래서 이 고종의 직접 통치 시기가 1873년부터 1907년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잠깐 켜져서 좀 그러는데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얘들아, 항상 정권이 바뀌면 대외 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외교 정책을 취하는데 뭐 과거의 정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정책을 좀 취했었죠. 예를 들면요? 잠깐만 끊었다 갈까? 어쨌든 항상 대외 정책이라는 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전 정부는 뭐 이런 어떤 나라와 친했고 그리고 현 정부는 또 어떤 나라와 친했고 당연히 그런 거야. 이게 각 정부마다 중요시 여기는 게 달랐기 때문에 정부 대외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자,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뭐였니? 통상, 수교, 거부 정책. 다른 나라와 절대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외 정책이었어. 근데 고종이 직접 통치를 한 시기에는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고종이 직접 통치를 할 때는 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에서 벗어나서 개항을 하게 돼요. 개항. 항구를 열개라는 뜻이야. 오픈했다라고 하는 거야. 항구를 오픈했어. 자, 그럼 이 항구를 오픈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이 대내적인 관계와 대외적인 관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대외적으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일본의 무슨 배가 무력 도발을 하게 되지? 그렇지, 운요 사건이야. 안 했었습니다. 일본의 운요호라고 하는 배가 우리 그 해안연에 와가지고 계속 깔짝깔짝 건드려. 그래서 우리가 경고방송을 해야죠. 야, 물러나라. 안 그러면 쏜다. 그랬더니 얘들이 막 그래갖고 조선이 열받아가지고 포를 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농업반조 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또 토지를 박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운요 사건이야. 자, 많은 친구들이 운요 사건 때문에 우리가 개혁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꼭 운요 사건만은 아니야. 우리 대내적으로도 뭔가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바로 통상 개국론이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이거는 그냥 알기만 해. 요즘에 여러분들 금요일날 웹툰 외모지상주의 봅니까? 안 보나요? 이거 절대 간접 광고 아니에요? 그 외모지상주의 보면 요즘 막 주먹패 이야기라 그래서 뭐 0세대 1세대, 2세대 이야기 나오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 통상개화론, 통상개국론 같은 경우는요,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0세대는 누구냐? 박지원, 박재가, 그치, 북학파, 중상학파라고 해. 걔네들 같은 경우 처음에 청나라의 문물을 수요하자라고 해가지고 북학파라고 한다 그랬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통상개화론자, 통상개국론자들이야.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라고 한 사람들이야. 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옥균, 김홍집. 거기를 이제 2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괜히 설명을 했구만. 자, 어찌됐든 이 대내적으로는 뭔가 우리도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운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개항을 하게 된다.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 이 조약의 이름은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야. 강화도 조약.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 우리 이번에 10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시험 나왔었어요. 원산 문제로 시험이 나왔습니다. 기억나니? 강화도 조약 때 열었던 항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그래서 원산을 물어보는 문제였어. 자,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니? 안 졸려요? 자, 그럼 다시 읽읍시다. 자, 먼저 강화도 조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라고도 해요. 이름 길죠? 강원도 조약, 조일소 조규 같은 말입니다. 몇 년? 1876년이에요. 자, 강원도 조약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다. 어? 이거 좋은 말 아니야? 스스로 자, 주권할 때 주. 조선은 주권이 있는 나라야. 이거를 누가 인정해주고 있어? 일본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어? 또 이거 일본이 좋은 나라 아니에요? 항상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역설 공부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뭔가 냄새가 나요. 일본이 이거 괜히 넣어준 게 아닙니다. 일본의 의도는 뭐였을까? 청나라 배우다. 그치? 청나라의 간섭을 제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당시 조선은 항상 그 청나라의 그 어떤 간섭을 받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항상 청나라가 그 조선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 조선을 먹을 때 청나라 간섭하면 귀찮잖아.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은 거야.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부산 이외에 2개의 항을 개항한다. 자, 부산과 어디를 연다? 원산과 인천을 여는 거야. 선생님, 이거 왜 원산하고 인천을 열어요? 중요합니다. 자, 부산은 어디랑 가까워요? 일본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경제적 이유로 문을 열게 합니다. 원산은 여기 있어요. 원산은 러시아랑 가깝죠? 러시아를 견제할 군사적 목적입니다. 선생님 여기를 열으면 되죠. 아예 안 되지. 일본이 개입할 땐 얘네들 이만큼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쯤 오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산은 약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이 강해요. 인천은 어디랑 가깝니? 어디랑 가까워요? 서울, 한양과 가깝죠. 한양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야. 그래서 부산은 경제적인 이유로, 원산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인천은 서울과 가깝다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열게끔 합니다. 여차하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서울 장악하려고. 오케이? 그래서 부산과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려고 하더라.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안 침량권을 허용해요. 해안 침략은 뭔 말이야? 그치, 수심을 재는 거야. 자, 일본의 침량선이 우리 영해를 이제 재는 겁니다. 어? 여기는 깊네? 어? 여기는 얕네? 왜 조사할까? 쳐들어오려고. 나중에 쳐들어오려고. 군함이 깊으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얕으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해안 침략권 같은 경우 군사적 목적이 커. 자, 마지막 네 번째. 영사 재판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치외법권. 무슨 말이냐?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일본이 와갖고 막 술 먹고 어떤 사람들 때렸어. 근데 우리나라가 예술이 그 우리나라 법으로 경찰이 이렇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하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 조약은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 요소가 다분히 있더라. 그래서 이 강원도 조약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해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나왔거든? 근데 우리 9월 모의고사 보니까 부속 조약이 또 시험에 나왔어. 와, 야,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왔어. 너희 방공령 기억나니? 그거 처음 나왔어, 너희 때. 지금까지 방공령 나온 적이 없었거든? 어쩌고냐 해야지. 여기까지 기억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기억나요? 잠깐만 끊었다 갈까요? 네, 잠깐만 끊었다 갑시다. 눈에 초점이 없어졌어요.